아무리 약을 잘 챙겨 먹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혈압약도 당뇨약도 심지어는 위장약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드시는데 막상 병원에 가보면 수치는 그대로고 몸 상태도 나아진 게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이 약이 나한테 안 맞나? 약발이 떨어졌나?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혹시 문제는 약이 아니라 내 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우리 몸속 장기들, 특히 소화기관이 눈에 띄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바로 흡수력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을 삼키긴 했는데 우리 몸이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 흡수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 현상일 수도 있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생활 습관이나 복용 중인 약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는 얼마든지 조절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로서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낫지 않는 이유, 매번 검사 수치는 나빠지는데 어디가 잘못된 건지 모르는 이유, 그 속에 숨겨진 원인을 찾는 것이 제 일이었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셨던 흡수력 저하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왜 약이 제대로 듣지 않는지 그 이유를 쏙 시원히 풀어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본인도 모르게 놓치고 있던 흡수력 저하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금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약의 흡수력을 높이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릴 테니 절대 중간에 끊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약을 많이 드시는 시니어 분들을 위해 복잡한 의학, 지식 없이도 건강을 지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다는 고민이 있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꼭 눌러주세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약이 잘 안 듣는다고 말할 때 대부분은 약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몸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경우 문제는 그 약을 흡수하는 우리 몸의 입구, 바로 위장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위장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무심코 지나치기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위장은 약을 녹이고 잘게 부수고 몸에 흡수되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주는 첫 번째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좋은 약을 넣어도 제품이 완성되지 않죠. 마치 설탕물을 만들 때 뜨거운 물이 없으면 설탕이 아무리 좋아도 녹지 않듯이 말입니다. 특히 위산이 줄어드는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위산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고 약 성분을 녹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60세가 넘으면 이 위산 분비가 평균적으로 30에서 50%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약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소화효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췌장이나 간에서 나오는 소화효소의 양도 줄어들고 그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밥 한 그릇, 반찬 2가지만 먹어도 속이 편했는데 이제는 조금만 과식을 해도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약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과정, 즉 흡수를 어렵게 만들죠. 더불어 위장 점막 자체도 얇아지고 혈류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위장관의 운동성도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고 약 성분이 제대로 흡수될 틈도 없이 그냥 배출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약을 복용해도 소변으로 그대로 나오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현상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위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소 흡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단지 약효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운이 없고 머리가 어지럽고 살이 빠지는 등 막연한 증상들 뒤에는 사실 이 흡수력 저하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렇게 위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 어르신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약을 더 많이 더 자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위장 기능인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흡수력 저하는 단순히 위장이 약해졌다는 차원을 넘어 약의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기 전에 꼭 내 몸이 그 약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위산 저하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더 미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위산이 줄어들면 생기는 문제는 단순히 약이 덜 듣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 위산은 우리 몸속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방어 기능입니다.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위산이 먼저 죽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식중독이나 장염 같은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이런 1차 방어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장 속에서 유해균이 증식하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분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위산 부족에서 비롯된 장 건강 악화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뿐 아니라 위산이 부족하면 철분, 칼슘,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런 영양소들은 뼈 건강, 근육 기능, 피로 회복에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위산이 줄어들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 쉽게 지치거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위산 저하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 위험도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분해되지 않은 약 성분이 위장관에 오래 머물면서 점막을 자극하고 염증이나 궤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 소염 진통제 같은 약은 위산이 적은 상태에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위산이 줄면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위 안에서 음식과 약이 오래 머물다 보니 더부룩함, 가스참, 트림, 구토감 같은 증상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죠. 하지만 이런 반응을 보고 약이 안 맞는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위산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더불어 이 상태가 오래되면 간접적으로 체중 감량이나 근육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 영양분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갑자기 살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진다면 꼭 위산과 흡수력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약의 흡수 지점인 소장입니다. 소장에서는 대부분의 약 성분이 흡수되는데 위산이 부족하면 위에서 소장으로 이동하는 약의 상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소장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곧 흡수 실패로 이어지고 그 약은 그냥 몸을 한 바퀴 돌고 버려지는 겁니다. 이처럼 위산 부족 하나만으로도 약의 효과가 떨어지고 몸 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이나 다른 약물 복용, 심지어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까지도 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바로 그 위산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 특히 장내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장이라고 하면 위까지만 생각하시는데 약이 흡수되는 진짜 무대는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장, 특히 소장입니다. 그런데 이 소장, 즉 장내 환경도 나이가 들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유익균은 줄고 유해균은 늘어나는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약 100조 개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중 몸에 이로운 역할을 하는 균을 유익균, 해로운 작용을 하는 균을 유해균이라고 부르죠. 젊었을 땐 유익균이 유해균보다 많아서 균형을 잘 유지하지만 60대 이후가 되면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유익균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고 유해균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 장내 세균들은 단순히 소화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약 성분을 대사하고 흡수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익균이 많을수록 약의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유해균이 많아지면 약 성분을 변형시키거나 심지어 파괴해버리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즉 똑같은 약을 먹어도 누구는 잘 듣고 누구는 전혀 효과를 못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장내 유익균은 장 점막을 튼튼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장 점막은 약 성분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문 역할을 하는데 유해균이 늘어나면 이 점막이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그러면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장 안에서 부패하거나 독소를 만들게 되죠. 이런 경우 약이 효과를 못 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 반응, 즉 부작용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나 위장약을 자주 복용하시는 분들은 장내 세균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항생제는 감염을 잡는 데 효과적이지만 유익균까지 함께 죽이기 때문에 장 건강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위장약도 마찬가지로 위산을 억제하기 때문에 장으로 내려가는 세균이 많아지고 장내 환경이 점점 나빠집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장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맛 나는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음식, 잦은 외식, 인스턴트 음식 등은 유해균의 먹잇감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유해균이 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반면 채소나 식이섬유, 발효 음식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죠. 결국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약이 잘 듣는지 아닌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장내 환경이 악화된 상태가 오래되면 장 점막이 얇아지고 구멍이 생기는 장누수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약뿐 아니라 음식물이나 독소까지도 혈액 속으로 들어가 알레르기나 만성 염증, 피로감 같은 다양한 전신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이 약이 잘 안 듣는다는 작은 불편함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 즉 장내 세균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약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다음에서는 우리가 자주 복용하는 약들, 특히 위장약과 항생제 등이 흡수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약을 잘 챙겨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때때로 우리가 복용하는 약 자체가 또 다른 약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특히 위장약, 항생제, 진통제처럼 자주 처방되는 약물들은 몸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위장약, 그 중에서도 위산 억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염이나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시는데요. 이 약은 위산의 분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산은 약을 분해하고 흡수를 돕는 데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위산이 억제되면 약 성분이 충분히 풀어지지 않아서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철분제나 칼슘제, 비타민 B12 같은 영양제가 대표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위산이 있어야 흡수가 잘 되는데 위산이 줄어들면 이들 영양소가 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배출돼 버립니다. 그래서 위장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빈혈이나 골다공증, 만성 피로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위산 억제제일 수도 있다는 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또한 항생제 역시 흡수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약물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기 위한 약이지만 우리 장 속의 유익균까지 함께 없애버리기 때문에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장 점막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다른 약물의 흡수율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더 나아가 항생제는 장 점막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이 약 성분을 선택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소화되지 않은 채로 약이 몸을 지나가 버립니다. 그 결과로 약효는 떨어지고 부작용은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실제로 항생제를 복용한 후 소화불량, 설사, 복통을 겪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통제, 특히 소염 진통제 계열의 약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장 점막에도 영향을 미쳐 약물 흡수를 방해할 뿐 아니라 출혈이나 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통이나 관절통 때문에 거의 매일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장기간 복용 시 흡수 문제뿐 아니라 위장 질환의 위험도 함께 높아집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제산제, 변비약, 지사제 같은 일반의 약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다른 약물의 용해를 방해하고 변비약이나 지사제는 장의 운동성을 인위적으로 바꿔 약이 소장에서 흡수될 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결국 흡수 타이밍이 틀어지면 약의 효능이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처럼 약이 약을 방해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특히 여러 개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이 많을수록 상호작용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중 일부는 흡수를 방해하거나 위장을 자극해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약을 무조건 줄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약을 복용하는 순서, 시간, 식사와의 간격, 그리고 내 위장 상태를 고려한 복용 방법입니다. 다음에서는 약을 흡수하는 데 영향을 주는 질환들, 특히 당뇨나 갑상선 문제처럼 흔히 간과되는 질병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이유를 단순히 약이 약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이미 진단받았거나 혹은 자각하지 못한 채 지내온 질병들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당뇨병과 갑상선 질환입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몸 안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는데 이로 인해 위와 장의 운동 기능도 점차 약해지게 됩니다. 이 현상을 당뇨병성 위장관증이라고 부르며 음식이나 약이 위장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이 느려지는 게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 약이 장으로 천천히 이동하니 흡수되는 타이밍이 엇갈리고 그로 인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자율신경이 손상되어 위산 분비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산이 적으면 약이 제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약 흡수에 있어 이중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뇨병 초기에는 이런 소화기 증상이 잘 드러나지 않아 본인이 흡수력 저하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흡수력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질병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위장 운동도 느려지고 소화효소 분비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음식은 물론 약 성분이 몸속에서 오래 머물며 불완전하게 흡수되거나 변형된 형태로 흡수되게 됩니다. 갑상선 저하증은 특히 중년 이후 여성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인데 피로감, 체중 증가, 우울감 같은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문제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을 아무리 바꿔도 효과가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실제 문제는 몸이 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도 간접적으로 흡수력에 영향을 줍니다. 이들 질환은 혈관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장 속 세포에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으면 약 성분이 흡수되는 세포의 기능도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장 점막이 염증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약물이 혈액 속으로 통과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만성 스트레스나 우울증도 무시할 수 없는 영양 요소입니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위장의 혈류가 감소하고 소화 기능이 저하되며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약을 먹어도 예전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같은 약인데도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특정 질환들은 흡수력 자체를 떨어뜨리거나 약물이 작용하는 방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약만 바꾸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 몸의 상태를 먼저 살피고 위장과 장의 기능을 함께 회복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식사 습관, 예를 들면 식사 속도, 시간, 순서 같은 것들이 어떻게 약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변화이기도 하니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보조제, 즉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뿐 아니라 마트나 약국, 온라인에서 구입한 영양제까지 하루에도 여러 종류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양제들이 약과 함께 복용될 때 서로 간섭을 일으켜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예로 칼슘제를 들 수 있습니다. 칼슘은 위산이 있어야 잘 흡수되는데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위장의 산도를 바꾸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갑상선약, 철분제, 일부 항생제는 칼슘과 결합하면 체내 흡수가 크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레보티록신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이 아침에 칼슘제까지 같이 드시면 약의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철분제는 다른 약들과 상호작용이 많은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철분은 위산이 있어야 잘 흡수되지만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하면 위산을 중화시키거나 철분과 결합해 복합체를 만들어 흡수가 거의 안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칼슘, 마그네슘, 제산제, 심지어 일부 비타민과도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 철분제는 반드시 단독으로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나 코엔자임 Q10 같은 지방에 녹는 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식사와 함께 섭취해 흡수가 잘 되지만 위장 상태가 좋지 않거나 다른 약들과 동시에 복용하면 흡수가 지연되거나 불완전하게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체내에 쌓여서 간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마그네슘이나 아연처럼 미네랄 계열 보충제는 위장 운동을 촉진하거나 느리게 만드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장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여 변비를 완화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약물이 흡수되기 전에 배출되도록 만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비타민C입니다. 항산화제로 알려진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동시에 일부 항암제나 특정 약물의 효과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무조건 좋다고 알려진 성분이라도 본인이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영양제와 약물의 상호작용은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매일 꼬박꼬박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는 이유, 생각지도 못한 영양제 하나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아쉬운 일입니다. 더불어 시니어 분들이 종종 복용하시는 홍삼, 녹용, 인삼, 청심환 같은 한방 보조제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약의 흡수를 방해하기보다는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높이거나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 약이 너무 빨리 없어지거나 반대로 체내에 오래 남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기능식품은 몸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 후 복용 순서, 시간, 조합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흡수력이 떨어진 몸에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는 흡수력을 높이기 위한 실제 생활 속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원인들을 바탕으로 약이 몸에 더 잘 받아들여지도록 도와주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실천법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약이 잘 듣게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이 그 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 상태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흡수력이죠. 다행히도 흡수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흡수력 높이는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위장과 장은 일정한 리듬에 맞춰 일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가능한 한 비슷하게 맞추면 위산과 소화효소 분비가 예측 가능해지고 이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받아들이게 되어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둘째, 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식전 30분, 식후 1시간 같은 설명은 단순한 권장이 아니라 그 약이 가장 잘 작용할 수 있는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산이 필요한 약은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되고 장에서 흡수되는 약은 식후 위장 운동이 시작될 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약봉투에 적힌 시간을 무심코 넘기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복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약 복용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약을 삼킬 때 최소한 150ml 이상의 물과 함께 복용해야 약이 식도에 달라붙지 않고 위장까지 제대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약이 위장 내에 머물며 점막을 자극하거나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식사 중에 물을 과하게 마시는 것은 위산을 희석시켜 오히려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장 건강을 위한 식습관을 실천하세요. 발효식품인 김치, 된장, 요구르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해조류 등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익균이 늘면 장 점막이 건강해지고 약이 흡수되는 통로가 튼튼해집니다. 또한 하루 20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은 장의 운동성을 도와주고 소화 효율을 높이며
약 흡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약 복용 순서와 간격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철분제는 공복에, 칼슘제는 식후에, 갑상선약은 아침 공복에, 오메가3는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식으로 각 약물의 특성에 맞는 복용법을 지키는 것이 흡수력 개선의 핵심입니다. 여러 약을 한 번에 몰아먹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12시간 간격을 두고 나누어 복용하면 상호작용을 줄이고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필요 이상으로 많은 영양제 복용은 피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건강기능식품이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그 약과 충돌하지 않는지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고 꼭 필요한 것만 복용하세요. 일곱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위장 기능을 억제하고 장내 유익균을 줄이며 약의 흡수력을 떨어뜨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며 심호흡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안정시키는 습관만으로도 위장과 장이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복부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손바닥을 배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장의 운동성이 좋아지고 약물 흡수도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30분 후 가볍게 시행하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가급적이면 하루 3끼를 거르지 말고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은 위장을 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저녁은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식사로 마무리하면 위와 장 모두에게 부담이 줄어듭니다. 끼니를 거르면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아 약 흡수도 들쭉날쭉해지게 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은 단순하지만 실천하면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셨던 분들은 위장을 보호하고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 작은 습관들이 약효를 높이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끝까지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야기 다시 정리해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위산과 소화효소가 줄고 장내 유익균은 감소하면서 약의 흡수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자주 복용하는 위장약이나 항생제, 그리고 무심코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들이 흡수 방해 요소로 작용하면서 약을 먹어도 잘 듣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흡수력 저하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낼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실천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나,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보세요. 둘, 약을 복용할 때 꼭 충분한 물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세요. 셋, 약 복용 전후의 식사 간격을 지키고 약마다 복용법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넷, 식사할 땐 천천히 꼭꼭 씹고 식사 중 물을 과하게 마시지 마세요. 다섯, 유산균이 풍부한 식품과 식이섬유 위주의 식단으로 장 건강을 챙기세요. 여섯, 복용 중인 약과 건강기능식품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일곱, 아침 햇살과 산책, 복부 마사지 같은 작은 일상을 루틴으로 만들어보세요. 조금씩 실천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약이 조금 더 잘 듣는 느낌, 몸의 기운이 돌아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시작은 쉽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어렵죠. 피곤하고 귀찮고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효는 약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흡수력은 내 몸이 이 약을 잘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말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약을 여러 번 바꾸고 복용량을 늘려도 효과가 없던 환자분이 단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서 눈에 띄게 좋아진 모습을 자주 봐왔습니다. 심지어 약을 줄여도 오히려 몸 상태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변화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반응해줍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위장과 장을 지켜주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실천해보세요. 약이 듣지 않는다는 고민이 언젠가 이제는 약이 잘 듣는다는 안도감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혹시 주변에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며 고민하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일상 속 작지만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